2024년 8월 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27일 오후 6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 이제 8월 달이 시작되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제 아래도 더웠고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이렇게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이렇게 흐르니까, 제가 8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2달 동안 요게 이모산 랜드에 가서 이제 그 알바를 좀 일을 했습니다. 했었을 때 정확하게 7월 8월 2달이거든요. 그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2달 동안에 정확하게 10kg 빠지더라고요. 그지 아침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그 노동일을 했으니까 아주 험한 노동일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그 욕실이 잘 돼 있더라고. 지하수 물이 막 아주 차가운 물이 막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그 물에 샤워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한 2달 하니까 10kg 정말 빠져버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더울 때는 땀이 쫙 나와요. 더운 것은 이제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8월 7일이 입추더라고요. 8월 7일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네. 8월 7일이 입추고, 그 다음에 8월 22일이 이제 처서고, 그래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지나갔다는 뜻도 있잖아요. 더위가 물러갔다는 뜻이고, 처서가 되면 이제 풀이 더 자라지 않으니까, 처서 지나고 나면 이제 산소에 풀내리러 가야 되죠. 조상님들 산소에 풀내리러 이제 많이 갑니다. 요 한 며칠간은 딴 것 좀 보느라고 내가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못했는데 어떤 일에 흥미가 있으면 그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금년 여름은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 단벌 신사야. 그냥 반바지 스레빠 이 티셔츠 하나 가지고 올여름을 지냅니다. 그냥 옷 두 벌이 아닙니다. 딱 한 벌. 땀이 나면 이제 세탁하면 되니까 한 벌 가지고 여름을 지내네요. 강경산 계열에 강경산을 이제 믿는 단체가 많이 있죠. 거기 보면 대순진리도 있고, 대순진리회가 그분이 이름이 박한경
씨라고 있어요. 내야 뭐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한경 씨라 그러면은 그 대순진리에 계시는 분들은 내를 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박한경 거기서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건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지. 조철제가 뭐 옥황상제라 하고 말이지. 강정산하고 거의 급이 비슷하게 해놨거든. 조철제. 그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뭐 박한경이도 그 비슷하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뭐 그 세계에서는 뭐 아주 뭐 신과 같이 뭐 이렇게 뭐 신격화를 해놨다시피 한 사람이 박한경이라고. 나는 그 사람 박한경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뭐 아예 뭐 알 필요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박한경이가 호가 바구당인가 그랬죠. 소집이라 그랬지 아마. 그래 이제 소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소가 온다. 그러니까 기축생 우리 허경영 신인님이 온다 이제 이 뜻이죠. 그리고 소집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그 박한경 씨가 아마 1999년도인가 그래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한 돌아가신 지가 한 24년 전에 돌아가셨지. 오늘이 6월 27일이니까 6월 24일이 지났네요. 며칠 전에 그 강정산 그 상제님 그 어천 치성을 드렸겠네요. 그거 깜빡 잊고 있었네. 오늘이 27일이면은 26, 25, 24, 31일, 30일, 29일날 7월 29일이 아마 6월 24일 같은데 그때 강정산 어천 치성을 드렸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순진리는 이제 그저 박한경 그분이 도전이라든가 그래요. 거기 박한경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많이 분열됐을 거예요. 대충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됐는가 봐. 따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어떤 팍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분오열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또 뭐 파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뭐 박한경이가 있고 대순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강정산을 또 믿는 또 단체가 또 있어요. 있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 밝히기가 싫어합니다. 그 단체 있는데 거기 단체에 이제 그 윤창열 교수라고 있어요. 윤창열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데 1957년생이에요. 정유생. 이분이 강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고 있었지. 옛날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요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부경 강의도 하고 3일 신고 강의도 하고 또 뭐 이분이 박학다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원 역사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우주변화 원리도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 단체에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대학 교수니까 그분이 대전에 있는 모 대학의 그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천부공 강의하는 거를 내가 모처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래요. 크게 보면 뭐 윤려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천부경 강의를 아주 상세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그리고 뭐 일시무실할 때 그거 하고 일종무종이랄 때 천부경에 일종무종이랄 때 일은 일 같지만은 처음에 일하고 나중에 일은 틀리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강정산 가르침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이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 사진이 있다고. 그걸 보면은, 그리고 또 코넬 대학교라고 거기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황후죠. 민비의 그 무덤이 있잖아. 사람이 죽었으니까 1895년에 죽었는데 그 무덤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무덤이 미국에 있었다 이게. 미국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1900년도 초반기란 말이야. 1900년도 초반기에만 하더라도 미국에 우리 대조선이 있었다 이거야. 이거 뭐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지.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야. 세계적인 나라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 전 세계 인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깨달아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새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창열 교수는 이렇게 박윤수 선생님의 이제 이런 강의를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같아. 그리고 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또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은 강정산이 최고야. 그 사람 머릿속에는 구조가 그랬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천부경 해설을 하는 것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그거야. 그냥 그 무극, 태극, 황극, 뭐, 그 일심에 자기의 참 본래 원래 그 자리, 참 자기, 이게 자리. 내가 그 윤홍식이도 마찬가지야. 윤홍식이는 내보다 나이가 한참 적거든. 그런데 이분이 원래 1974년생인가 그러니까 51살이라고. 저기 변희재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51살이고 이러니까 내보다 18살 적은데 뭐 이 사람 아주 박식해요. 아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라고. 그 윤홍식 씨가 홍익학당의 원장인데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그 동서양의 고금 모든 고전을 다 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분도 그 천부경 강의를 또 나름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윤창열 교수가 천부경 강의하는 거하고 윤홍식 씨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라. 내가 뭐 그 참 자기를 그 밝혀내는 그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뭐 나아가는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분 두 사람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두 사람 가만 보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뭐냐니까 사랑이 부족해요.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이 부족해. 또 다른대로 말하면은 그 자꾸 그 윤홍식 씨가 그 양심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런데 더 양심이 더 맑아져야 된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두 사람 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가르침이 실천이 부족한 사람이라. 윤홍식이하고 윤창열이하고 그 같은 또 윤신에 보니까 윤홍식이 윤창열이야. 윤창열이가 그 윤창열 교수지. 그리고 윤창중이라고 요즘 그분 휴가가 있는데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윤창중 씨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흐름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신 분이지. 이 사람은 윤창중 씨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입니다. 완전 제로예요, 제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라만상이라 현상이 나타났잖아.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다 보고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그 나타나기 이전에 그 어떤 그
세계, 예, 우리 마음의 세계, 이 마음에서 이 삼라만상 일체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김명석 교수님께서 그분이 원래 105세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105세까지 살아면서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최근에.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그게 뭐냐니까 이 내 몸뚱아리가 내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남편도 모른다, 가족도 모른다, 내만 잘 되면 된다 이거거든. 자기 남편도 뭐 나중에 보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자식도 버리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이 에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최하빨이 인간이거든. 자기 자식,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자꾸 넓어지면은 이 우주가 내가 하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일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거든. 이러한 마음을 갈고 닦을 때 이제 나가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게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고 뭐 그런 거잖아.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말이야. 이제 이런 세계를 윤장중 씨는 전혀 몰라요. 완전히 모르고, 이분은 윤장중 씨가 아침 저녁으로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윤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래서 되나, 제발 좀 내려온나, 이런 식이야. 이래 가다가는 오래 못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아주 열불을 토하지, 윤장중 씨. 그리고 윤창열 이분은 아주 박식하신 분인데, 그 강정산이 한마디로 말하라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을 탁 깨뜨릴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핵심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급소를 한 방 먹여야 된다고. 저게 누구냐, 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김두한이라고 주먹을 잘 쓰시는 분이 있잖아. 이분이 국회의원도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1960년대 이제 국회의원 시절 때에, 그때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일근 국무총리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마 두 번째 대통령 될 때인가, 그러니까 6대 대통령 시절인가 아마 그때, 그 이병철 회장,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 사커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국회의사당에 그 국무위원들 앉는 자리에서 그 똥물을 쎄리 퍼버려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그분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아마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사람이 폐인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이빨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김두한 씨 젊었을 때 별명이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이 뭔가 하면은 싸움을 할 때 막 여기저기 막 몇 번 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한방, 급소 한 방을 때려버리면 상대방이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끝이라. 뭐 두 번, 세 번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터득한 것이 있다고. 사람에는 급소가 있잖아요. 급소 한 방만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정산 계열의 가르침의 결론, 핵심은 한 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게 윤창열 교수가 그거를 몰라. 그걸 모르고 막 별의별 걸 밑에 별의별 것도 난잡하게 많이 알아, 이 사람이. 그런 거 1000가지, 10,000가지, 100만 가지 알면 많이 하고. 강정산 가르침의 핵심,
한방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강정산이 이 우주의 최고 높은 신이다. 이건 아니라고, 이게. 그럼 이 사람이 돌아나 강정산에 미륵 붙여다. 이게 아니야, 이게. 강정산은 신이 아니야.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중독이 돼 있다고. 하늘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계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의 대권을 주체하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뭐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세뇌를 한다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세뇌시켜가지고 강정산은 하늘보좌에서 인간으로 와가지고 신인이다 이 말이지. 하늘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이 새로운 천지를 열어주신 계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그 강정산이 그냥 우주에서 대빵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색안경 끼고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잖아.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한 방을 알아야 돼. 한 방을 깨쳐야 돼. 그분이 천부경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들어볼 만한 거야 있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천부경이 81자거든. 일시, 무실, 석상도, 무지본, 천인일, 지일, 인일삼, 일적식거, 무교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사맘육, 생, 7, 8, 9, 운삼사, 성한, 오칠, 일면연, 만왕완례,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행,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인데, 거기에 보면 1이 많아요. 그리고 1, 2, 3, 4, 이런 게 많다고. 거기 이제 숫자가 총 31개다 그러더라고. 나는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그거 맞겠지. 31개. 그리고 그 중에 31개 중에서도 1이 또 11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말이지. 천부경 81자 가운데서 천부경 상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하경이 있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윤홍식이는 보니까 성통공안이라는 또 말을 하더라고. 성통공안, 인격의 완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이런 걸 많이 아는데 그 핵심을 모른다고. 강정산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한테 세례를 준 세례 요한과 같은 거야.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이랬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 사람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지.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잖아. 목이 잘려가지고 목을 이제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무슨 그 당시에 왕비가 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딴 남자하고 바람을 좀 피웠는가 봐.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자기가 왕비가 볼 때 말이지 뜨끔하니까 전마저고 바른 말 하는 사람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여자들이 말이지 바람 말 피우는 것은 베트남에도 남베트남의 어떤 수상의 영부인이 또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원래 그 수상이 독실한 카톨릭인가 이래가지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인이 없잖아. 부인이 없는데 이제 자기 동생의 부인이 있단 말이야. 재수씨가 영부인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그분이 이제 영부인이 남자를 많이 두었어. 둬가지고 남자도 하나 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줬다고. 줘가지고 이제 섹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신문 기자들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알리고 그랬다고.
결국 그러다가 한 9년 정도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이제 시숙이지. 시숙이 이제 독신이니까 시숙 때문에 자기가 영부인 역할을 했는데 자기 시숙도 처형당해 죽고 자기 남편도 처형을 당해 죽고 말이죠. 뭐 자기는 톡했다고. 여자들은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는가 봐. 자기 남편하고 시숙은 체포당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자기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런 여자들이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봐.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체포가 될 건데 이제 도망가가지고 먹고 살만한 그런 것을 또 장만해놨는 그런 뭐 영부인도 있다는 내가 말은 듣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소리고. 여하튼 세례요한이 그때 이제 그 바른 말을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이 잘려 죽는데 세례요한은 예수가 예수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 바로 저분이다. 이제 그 예수를 지칭을 했거든. 그렇듯이 강정사는 뭐냐? 한평생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강정산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윤창열이 바로 알아야 된다고. 자기는 뭐 자기보다 그 사람이 한자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그냥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알아도 핵심을 알아야 돼. 허참봉 이러거나 솥달롱 거기 있었구나.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거나 이런 강정산 말에 생생한 말을 어떤 뭐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어떤 분이 그걸 조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허참봉이라 분명히 허시라 그랬단 말이야. 허경영 신임할 때 허시 메시아 코드 33개가 있잖아. 허시란 말이야. 허시 천허 걸레할 때 허가 받아라 윤허 받아라 허시성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강정산이 분명히 메시아는 허시성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거기서 시어선 하나 붙여가지고 허참봉이로구나 이렇게 고쳐놨다고. 솥달놈은 허참봉이라 그랬다고. 근데 그 윤창열이가 그런 것도 몰라. 그런 걸 봐야 되거든. 제일 중요한 핵심을 찔러야 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기독교의 핵심, 불교의 핵심, 강정산의 핵심. 이걸 봐야 되는데, 윤홍식이도 그렇고, 윤창중이도 그렇고, 박학다시 가는 것은 입이 쫙 벌어진다고. 두 사람 다 말이야. 아주 박식해요. 박식한데 뭐, 핵심을 모르는데 바보 멍충이지. 한심한 놈들이란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을 보고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고도 모르니까 바보 천치 아니고 뭐냐고 한심한 인간들이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 이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렇겠어.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이 없거든. 전부 다 자기가 볼 때는 눈 아래야. 그 박학한 그 한자지식, 기타 뭐 우주변화 원리, 강정산의 그 말씀, 뭐 우리나라 역사, 옛날 역사, 옛날 역사를 하더라도 그 완전히 새로운 그런 그 박인수 선생님의 역사는 전혀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견성은 벌써 했지. 견성 안 하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아는 사람이라. 중도, 중용, 중화를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중도를 깨치는 것은 도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기초 단계야. 이게 아주 기초 단계라고. 윤창열이가 그걸 몰라요. 윤창열 교수가
그러니까 강정산의 그 원래 가르침의 핵심은 허시성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내 사후 40년 뒤에 온다. 정확하게 40년 뒤에 허경영 스님이 왔단 말이야. 그걸 왜 못 알아보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야. 윤창중 씨나 윤홍식이나 내가 같이 취급해버려. 두 사람 다 뭐 한자 실력이나 이런 모든 거 보면 굉장하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 귀 일심은 하는 거 이런 힘이 부족하다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중생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 두 사람도 언젠가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겠지.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안 걸리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뭐 대단한,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뭐 실제 또 그렇고 일반 사람들로 대중해 놓고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용옥이도 마찬가지라고. 김용옥 교수도 그 사람도 뭐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아는 게 많다고. 아는 게 많으면 많이 하고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고도 보지를 못하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지. 자, 그건 그렇고 어제 7월 30일 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던데 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2020년 4.15 총선 때 그 전후해가지고 33가지 공약 있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33가지 공약. 제일 첫 번째가 정치혁명이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식수혁명이고. 그 정치혁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혁명에는. 첫 번째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것이 33가지 공약의 제일 첫 번째예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게 뭐냐? 신정정치를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치혁명 두 번째가 뭐냐? 지자체 선거 폐지거든. 그 세 번째는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가 어려우니까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부서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거라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여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업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정치혁명의 세 번째가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거라고. 하여튼 그게 이제 정치혁명, 그 다음에 둘째가 정당혁명, 셋째가 결혼혁명, 넷째가 출산혁명, 다섯 번째가 노후혁명, 그 다음 부채혁명, 배분혁명, 그 다음에 소득혁명, 세금혁명, 신불혁명, 교육혁명, 부패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노동혁명, 취업혁명, 15번째가 취업혁명, 그 다음 유엔혁명, 이래가지고 33번째가 식수혁명이잖아. 이 33가지 공약을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가을부터 우리가 돌렸거든. 돌렸는데 2020년 4.15 총선 전에는 많이 돌렸다고. 그렇게 많이 돌린 분이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그리고 엄청 돌렸어. 그분이 낮에는 직장 생활하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돌리고, 그분이 그 총선에 출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는 안 했지만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하늘궁에 이분은 뭐 관광버스나 이런 거 단체로 잘 안 가고 개별적으로 잘 가는 분이에요. KTX 타고 개별적으로 가서 뭐 신인님을 아련하고 뭐 나름대로 뭐 했다고 하고, 그리고 2022년 3구 대선 때도 이분이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 낮에는 직장이 있으니까 안 되고 저녁으로는 이분이 그 패널 그거를 이제 들고 막 지나가는 차에다가 그 보라고. 그때 기호 6번이잖아. 그때 쓴 모자가 이거거든. 이거 허경영 모자. 기호 6번. 이 모자하고 가지고 밤늦게까지 한 10시까지인가 하더라고.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그분 활동하는 걸. 나도 그 부근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하늘궁에다 뭐 오셔가지고 내가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7월 24일 날 말이야. 그 세 번째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 아마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뭐 조사,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성추행 그거로 이제 하니까 뭐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하니까 세 번째 조사로 이제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인터뷰 끝에 이제 이분들이 무슨 또 뭐 하여튼 쉽게 말해서 안티가 돼 있는 거야. 와, 놀랐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안티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놀랬다고. 그러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잖아. 박탈당했는데, 솔직한 말로 말이야. 솔직한 말로 어제 그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저 국회에서 지금 이제 뭐 필리버스터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추미애 장관이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 필리버스터 할 때에 분명히 이제 뭐 한 40분인가 하더라고. 내가 좀 들었는데, 들었을 때 뭐냐, 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신인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사람 윤창중 씨나 윤창열 교수나 윤홍식 씨 이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뭐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하늘궁에 내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도 가장 아는 것도 더 많이 아는 사람,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밀하게 알고 있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아는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정대택 씨고 그래요. 정대택 씨는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70대 중반입니다. 나는 이제 뭐 69세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추미애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젠가 아ren가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했었을 때에 추미애 장관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위반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니까 국민의힘당 후보니고 후보자 토론을 할 때 이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이야기를 그래 했거든. 우리 처는 김건희 여사는 누구한테 맡겼는데 손해만 보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적고 자기가 이제 그 뒤에는 자기가 했다 뭐 남한테 안 맡겼다 이제 이거거든.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란 말이야. 그 정확하게 그는 허위사실 유포야. 틀림없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거나 고발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은 뭐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야.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된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 이병철 회장님의 건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워낙 그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전 세계 모든 그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려서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심중을 완전하게 깨뜨려 보고 그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비밀보좌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10년간 지냈잖아. 그리고 그 뒤에 부시 대통령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임창건 씨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된 거야. 임창건 박사님은 돌아가셨잖아.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정확한 이야기단 말이야. 정확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잖아.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람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를 아는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대부분 판결까지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다음 차기 대통령 출마하려면 13년 지나야 돼. 90살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현실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고.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변희재 씨가 오늘도 조금 전에 그 하는 방송을 보니까 아마 8월 14일 날 8.15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그 김영철 검사를 이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조사를 한다고. 왜 이 사람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가? 뭐 그냥 이유도 없이 탄핵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김영철 검사는 이러한 검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찰직에서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연금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공무원들 그래요. 재상이 뚜렷하면은 연금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엄청 큰 행별이지. 돈 없으면 뭐 밖에 나가면 죽는데 그 연금 못 받잖아. 자기가 넣은 거는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검사를 이렇게 탄핵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큰일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야. 이런 혐의가 있다. 첫째는 뭐냐니까 이 김영철 검사가 무슨 혐의가 있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결혼했을 때에 2012년에 결혼했거든. 그때에 이제 코바노 콘텐츠를 이제 했어요. 미술 전시 같은 그런 회사가 코바노 콘텐츠라고.
그걸 할 때에 이제 자기 남편이 검찰청의 고위직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 때에 결혼할 때에 그 부조금, 결혼 축하금을 내기 위해서 줄 온 사람이 줄을 섰는데 끝이 없었다 그러거든. 백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힘 있는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이 봐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기소 붙일 수도 있고, 기소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법원 판결 가가지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만 큰 자리거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사실이에요. 결혼할 때 그 축의금 내려온 사람이 줄이 끝이 없었다고. 엄청 많았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이 무슨 그 코마노 콘텐츠 한다 이러니까 찬조를 하거든. 그 찬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뇌물적인 성격이 있잖아. 근데 그 조사한 사람이 김영철인데 김영철이가 전부 다 그걸 덮어버렸어. 그 죄가 없는 걸로 해버려요. 코바노 콘텐츠 찬조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한 제명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좀 덮다시피 한 사람이 김영철이라고. 또한 또 무슨 죄가 제명이 있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가 태블릿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또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김영철이가 그 당시에 이제 특수부 그 당시에 이제 특검할 때 그 조장이 윤석열, 부조장이 이제 한동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철이고 강백신이고 그러는데 태블릿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할 때에 옆에서 장시호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장시호로 하여금 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 내가 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차고 넘치니까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 8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검찰이 간이 붙기 시작했다고. 그전에는 검사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고. 물론 파워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검찰 정권이 되지를 않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간을 키워준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그 제일 첫 번째 간이 쳐부은 사람이 홍준표라고. 홍준표가 그 사냥개야.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온 거라고. 원조. 홍준표가. 그 뒤로부터 이제 검찰이 계속 뭐 높은 사람들 조사하다 보니까 말이지. 대통령 조사하지, 대통령 아들 조사하지. 국정원장 다 구속시켜버리지. 하다 보니까 뭐 높은 사람 별 거 없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커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모해 위정도 한다고. 모해 위정을 해요. 그런 검사 중에 한 사람이 강백신이 더 있고, 엄희준이 더 있고, 박상용이 더 있고 그래. 그 사람 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되거든. 그 첫 번째가 김영철이라고. 아마 8월 14일 날 국회 청문회 재밌을 거야. 그날은 엄청 내가 아주 뭐 재밌게 볼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파리에서 하는 올림픽은 나는 0.1초도 안 봅니다. 그런 0.1초도 안 보고. 그거는 내가 꼭 봐야 되지.
여하튼 아까 전에 말한 어떤 그분이 말이지 안티가 딱 돼가지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강의를 할 때 단디 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대로 가느냐 가져가네. 그리고 저 변희재 씨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자기는 확신을 한다고.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 처벌법을 만든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1940년대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에서 프랑스를 침공했잖아. 침공해가지고 정권을 세운 것이 기시정부라고. 그는 기시정부는 히틀러에 부역하는 그런 정권이란 말이야. 졌으니까, 싸움이 졌으니까. 그런데 그 정권이 영원히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좀 있으면은 히틀러는 패하고 독일은 져고 새로운 연합군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기시 정부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벌을 했다고. 그때 10,000명인가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사형을 종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기시 정부에 부역한 그런 사람들, 히틀러에 이제 종사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죽였다고요. 그래야 정리가 돼버린다고. 그렇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야. 변희재 씨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게 되면은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 중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고. 장차관들도 있고. 그 사람은 그래 주장해요. 누가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허위사실 유포를 누가 했느냐고. 추미애 장관이 그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단 말이야. 추미애 장관이 어제 그 필리버스터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하지 말고. 나는 뭐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선은 반드시 이기게 된단 말이야. 왜 그 좀 진득하게 못 기다리나?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지 선거에 여러 번 졌어요. 특히 그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삼선견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7대 대통령 선거였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낙선을 했다고. 떨어졌지. 그 당시에 뭐 어마무시한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 당시에 1971년도에 군인들은 그냥 100%야, 100%. 100%라. 노태우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군인들은 그대로 다 여당천데 1971년도 같으면 아주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뭐, 군대에서는 자유당 시절 때 많그런 말이지. 이겨야 되니까. 자유당 시절 때 그 부정투표가 있었지만은 뭐 그 비슷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김대중은 졌거든, 그 당시에. 졌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평생 이렇게 뭐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김대중 총재가 이후라이가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살아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들었을 때에 그때 까목살이 하고, 그거는 그렇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직선제로 해가지고 13대 대통령 때 붙었거든. 노태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붙어가지고 졌단 말이야. 그때. 그 다음에 노태우가 됐거든. 13대 대통령 때. 2번 졌다고,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또 붙었는 거야. 3번 붙었을 때에 14대 대통령 선거잖아. 1992년도에. 그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정주영이가 나왔다고. 그때 또 졌어. 그때 졌었을 때 이제 나는 정계 은퇴한다 그랬다고. 나는 대통령, 정계 은퇴하면 뭐 대통령 출마를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정계 은퇴한다고 지금 영국 가버렸어요. 그 다음 또 됐잖아. 에디슨이 말이지, 그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는 얼마나 그 실패를 많이 했겠느냐고. 그러나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됐잖아. 지금 허경영 총재님은 말이죠, 이게 좀 있으면 받아지는 거야, 이게.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 이런 것도 모르나? 내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블루유 하나만 봐도 믿을 수가 있잖아. 아무 이름을 적어보라고. 우유가 썩나 안 썩나. 저 강정산을 적어보든지 윤창종을 적든지 윤창열을 적든지 안못이라고 있어요. 근데 참 이름 밝히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그 강정산을 믿는 어떤 그 단체의 교수들이 뭐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름 한번 적어보래요. 썩지. 허경영은 안 썩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흔들리지? 그 축복하고 명패하고 뭐 했는데 그걸 돈 돌려달라. 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라고. 쳐보면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능력자들이 100명도 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도 있고, 타노 스님이라든지, 일본의 기다노 대성경이라든지, 를 비롯해가지고 엄청 많다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요.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분은 허경영 신인님 외에는 없어요. 이 3.3 공약을 이래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인태 교수 이분도 처음에는 허경영 총재는 엄청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좀 디비나 사이가 됐지만은 처음에는 그랬다고. 이 3.3 공약을 보니까 애민정신이 강하게 있어서 자기가 처음에 지지하게 됐다 그랬잖아. 정인태 교수 같은 분은 내가 볼 때는 종교의 종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윤창용 씨하고 거의 같아요. 종교의 종자를 아는 사람은 이제 윤홍식이나 윤창열 교수라고.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의 힘이 부족해요. 거기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왜 부족하느냐면은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그래. 젊었을 때에. 나는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그래서 근데 어제 내가 너한테 전화를 들으니까 어제 두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 한 분 오고 또 한 분 오고. 이름 밝힐 수는 없고. 틀림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 밝힐 수도 없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밝혔는가? 근데 또 그분이 남자, 여자, 이 이야기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김대중 씨만 하더라도 3번 왕창 떨어지고 완전한 그런 상황에서도 된다고.
지금 우리가 제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틀림없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셨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을 하셨단 말이야. 그럼 20대 대통령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딱 깨놓고 이야기해보라고. 의료 문제, 뭐 외교 문제, 국방 문제, 교육 문제. 미국하고 같아. 미국 바이든하고 같아. 바이든은 미국을 세리 망치고 저게 얼른 머스크가 원래는 아들이 있었어. 아들. 얼른 머스크라고 있잖아. 지금 얼른 머스크가 지금 한 달에 600억을 트럼프를 지원해요. 11월 달까지니까 4번 정도 하겠지. 8, 9, 10, 11. 그러니까 4, 6, 24, 2,400억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얼른 머스크 꿈속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찾아오겠지. 찾아오면은 트럼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선거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 사람이 2,400억 같으면 기억하지. 얼른 머스크는 세계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허경영 신인하고는 잘 알지. 잘 아니까 트럼프가 그만둘 때 감사패를 허경영 총재님한테 보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봤잖아. 근데 얼른 머스크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딸이 됐다고.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성전환 수술할 때 절대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랬거든. 거기 성전환 수술할 때 무슨 돈을 받고 하잖아, 의사가. 그 돈을 받을 때 무슨 그게 좀 잘못됐는가 봐.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되니까. 돈이라면은 남자도 여자 바꾸고, 여자도 남자 바꾸고, 그리고 부모와 항의하면 부모를 구속시켜버린다고. 그런 주가 있어요. 미국 50개 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미국이 엉망진창이라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잡히지 않겠어? 그리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 또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세계 통일을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누구가 있느냐고. 세계 황제를 외치는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고. 허경영 신인밖에 없어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은 왜 안티가 돼가지고도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들어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여튼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삼 공약을 전부 다 외우다가 또 한 몇 달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또 한번 외워보려고 해요. 자, 여하튼 간에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지금 불로수 광천 불로수지, 안반 광천 불로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먹고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될 거예요. 닥터 코아인가? 닥터 코아가 거기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0리터에 10만원 받더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0리터에 10만원 정도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닥터 코아도 없어서 못 팔거든. 뭐 지금은 다시 풀렸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래 될 거예요. 뭐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20리터에 10만원 같으면은 1리터에
10,000원이잖아. 아, 1리터에 5,000원이네. 5,000원. 그럼 500리터 같으면 2,500원. 그럼 뭐 500리터 한 병에 2,500원 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서 마실 거예요. 빨리 그게 이제 상품화돼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게 되면은 아마 그 하늘궁은 어떻게 해도 안 짓겠어요. 짓게 되고 광천 블로스로 나와가지고 하늘궁을 짓게 되니까 그게 좀 있으면 이제 소문이 나겠죠. 저 닥터코아만 하더라도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닥터코아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니까 입소문이 나면은 나중에 엄청 비싸지겠죠. 하여튼 그것도 이제 보게 되고, 또한 지금 조기 대선을 자꾸 주장한다고 공희준 씨도 그러고 또 기타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사면 복권화 되어가는 과정, 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복귀되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신인으로서 신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 아시아 황제, 또 세계 통일,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그냥 그 고난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뭐 총선에 다 떨어져, 대선에 떨어져, 그런데다가 또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에?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을 그냥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확실히 느끼잖아. 근데 일반 사람 그것도 못 느끼는가 봐. 아이고 참. 나도 아직까지 그 6월 22일 날 불로수, 광천 불로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아직 못 갔는데, 이제 꼭 어떻게 해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겁니다. 가서 가는데, 어떻게 해도 뭐 어떤 식으로 해도 갈 겁니다. 허경영